자, MBN 프레스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프레스룸 새 식구가 됐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북한 김정은 미국 트럼프 친서 공개 내용은입니다. 먼저 오늘 소식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부터 나흘 동안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인데요. 이번 훈련을 위해 지난 23일 저렇게 수십 대의 전투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는 레이건호가 부산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어제 오전 6시 50분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번 한미해상훈련은 북한의 도발 직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강력한 대북 제재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닐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 상황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미 동맹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In the case of military conflict around Taiwan, there would be increased possibility of North Korean provocation.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Therefore, in that case, the top priority for Korea and the U.S.-Korean alliance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based on our robust defense posture. We must deal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first. To first fulfill its obligations towards South Korea before getting involved in Taiwan? Very important for the U.S., I suppose, and are to be defended by the U.S. together with their allies and partners. So therefore, I would say that both issues. 자, 이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평안북도 태천이라는 지역에서 우리 부산까지 거리가 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600여 킬로미터다. 윤영걸 대표님. 예, 이걸 보면 다분히 우리 한미연합훈련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평안북도 태천에서 동해안으로 쐈는데 600km거든요. 그걸 만약에 남쪽으로 쏘면은 그 부산 앞바다에 지금 로널드 레이건호라든지 한미 그 함정이 20여 척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굉장히 과민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연합훈련이 끝난 다음에 도발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미 연합훈련 하기 하루 전에 이렇게 도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대응이고 또 하나는 간복이고 길닦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00km를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라 이 요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답니다. 고도가 좀 낮죠. 그렇죠. 고도가 낮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앞으로 그 한미 훈련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앞으로도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이라든지 7차 핵실험 이거를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길닦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지숙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오간 친서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한 외교안보 전문지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친서 27장이 뒤늦게 공개된 건데요. 눈길이 가는 부분은 2018년 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바로 이틀 뒤에 작성한 친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 관여하지 않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의중을 드러낸 점입니다. 평양 공동선언 당시의 발언과는 조금 상반된 입장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수아 기자. 지금 우리가 이제 민지숙 기자 설명도 들었고 방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발언도 들었는데
이 발언하고 친서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여권에서는 정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회 국방위 의원을 지냈던 이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친서 내용을 두고 북한의 불량 군주에게 문 전 대통령이 희롱당하고 일종의 패싱을 당했다는 게 이 놀이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면서 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라고 했는데 운전자가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운전자였다라고 비난하기도 했고요. 이 반면 박지원 전 국정위원장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외교적 전술일 수 있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고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서 낸 첫 번째 메시지를 보니까요. 이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해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발언 그리고 친서 내용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 친서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지고 나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거 네. 원래 두고 나와야 되는데 가지고 나왔다가 압수수색 당한 거 그게 아닌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친서들이 오갔다라는 게 그때 미국 언론 보도로 이제 밝혀졌죠. 네네. 근데 그 과정들을 되짚어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통적인 어떤 외교 스탠스는 통미봉남이었어요. 네. 미국하고는 통하고 남쪽하고는 대화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휴전 협정 자체를 미국하고 유엔하고 맺었기 때문에 남측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게 결국은 어떤 남북하고의 유화 제스처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미국하고 직접 해야지만 이게 다 풀린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남한은 조금 거추장스럽고 예를 들면은 청구서를 내밀 수가 있잖아요. 남한이 우리가 이 정도로 둘을 맺어줬으니까 우리도 좀 끼워줘라 했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체제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거추장스러우니까 이 정도 진행됐으면은 우리가 뭐 미국하고 직접 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도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남한이 어느 정도 패싱됐다고 하더라도 핵이 조금 뭐 비핵화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았겠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좀 아픈 실책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당시에 어떤 비핵화 노력 뭐 이런 그런 외교 정상 간의 외교 노력까지 뭐 폄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예.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상 전략이라기보다 이 친서에 담긴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외교적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남한하고 얻는 거 대화에서 얻는 거보다 미국하고 대화에서 얻는 게 더 크다라고 그때는 판단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좀 어그러지고 실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수아 기자. 네. 이 친서가 공개된 것도 저는 깜짝 놀랄 일인데 최근에 공개된 인물도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면서요? 네, 다름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추정되는 소녀가 이 북한의 공개 행사에 나타났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김 위원장에게는 모두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이 이름과 성별이 모두 공개된 자녀가 둘째 딸 김주혜 양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소년가 보죠? 저 수녀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행사는 지난 8일 날 있었던 이 북한이 구구절 기념 행사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추정되는 10살 정도의 여아가 공연에 나섰다는 거죠. 이 만약 이 외신들의 추정이 맞다면은 김 위원장의 자녀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공개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 저 소녀가 진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정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당시 방송을 보면 이 소녀가 좀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카메라에 비춰집니다. 또 얼핏 보기엔 뭐 다른 아이들과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네. 보시면은 보통 이 북한의 공연에 아이들이 나온다 하면은 비슷한 헤어스타일과 의상을 입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옷도 똑같이 입고 이렇게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유독 좀 눈에 띄는 이 헤어밴드를 하고 있는데 그 머리띠가 좀 김여정 부부장이 평소에 하는 머리띠랑 어허. 비슷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이 하얀색 양말을 신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신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여러 점을 봤을 때 이 아이가 좀 독특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공연이 끝난 뒤에 모습도 이 리설주 여사가 직접 해당 소녀의 등에 뭐 이렇게
얹으면서 아. 토닥토닥 해준다거나 유독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박 웃음을 지워 보이기도 했고요. 이 소녀도 뭐 다른 아이가 뭐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무 가까이 간다 하면은 그 아이의 팔을 당기면서 좀 제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좀 김 위원장의 자녀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이수아 기자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 소녀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딘가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한데 네. 국내 분석 전문가들은 뭐라고 어떻게 분석을 해요? 일단 저희가 직접 좀 2명의 북한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 아이가 진짜 김 위원장의 자녀일 가능성은 좀 작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의 얘기 듣고 오시죠. 김정은 아직 젊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 권력 승계의 가능성이 지금 있을 나이가 전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공개한다라는 것은 북한 체제의 기본적인 특성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변에 대한 문제 또 이렇게 파헤쳐지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향후에 김정은이 후계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김정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북한 체제에서 후계 체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유일 수령 체제에서는 금기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계가 있다면 그 후계로 또 힘이 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박원곤 교수 외에도 양무진 교수도 이 딸을 공개를 하게 되면 당장 이 김 위원장과 그 가족의 신변 노출에 따른 위험이 생긴다. 그런 네. 점에서 아마 자녀 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우리 통일부와 국정원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딸은 아니고 뭐 김씨 일가이거나 아하. 아니면은 뭐 특별히 챙겨야 할 지도부의 가족일 가능성 정도는 있겠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나오는 뭐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딸인 것 같으세요? 저는 꼭 딸 같던데요. 아, 꼭 딸 예, 같으세요? 딸 아니면은 저런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예, 그 이설주랑 김정은 쳐다보는 눈 봐요. 자기 자식 아니면 그렇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눈빛 보고 가르는데요. 예, 그래서 뭐 장담은 못하지만 네. 행동하는 거라든지 그 스포트라이트 비춰지는 거라든지 그건 지도자 자식이 아니면은 그렇게 모여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딸은 위에도 아들이고 밑에도 아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원래 독재 국가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데 네. 딸이니까 공개를 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로서 딸은 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통상적으로 이제 후계자는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개를 저는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준일 대표 아까 옆에서 한박 웃음 지으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저기에 나와 있는 다른 아이들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저 아이들도 김정은 위원장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저 단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굳이 이 상황에서 딸을 공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윤영걸 대표님하고 좀 의견이 다르게 전 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정부나 뭐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데 우리 윤영걸 대표는 또 가능성을 높게 보시고 자, 이 김주애라는 소녀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딸일지 사실 저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